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헬로 이슈토크의 윤경민입니다. 지난해 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일명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된 바 있죠. 그 대신에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두 광역단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통합의 고삐를 조이기로 했는데요. 광역도시 간의 행정통합, 과연 지역 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와 함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게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가 되고 네. 부산과 경남만의 행정통합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저희 기자가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걸 네. 보고 말씀을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부산과 울산, 경남을 메가시티로 키우는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닻을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절차가 완료되면서 19일 0시부터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출범한 겁니다. 특별지자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일 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경남연구원 연구에서 특별연합이 경남에 실익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월 안에 경남과 부산의 통합을 준비할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첫 회의가 15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양측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방안,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시기와 방안,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교수님, 부울경 메가시티 거대 도시를 만들려던 야심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뭔가 지금 파열음이 났던 것 같은데 네. 정확한 경위가 뭔가요? 저는 뭐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집약이 좀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권이 이렇게 지방정부가 교체되면서 새롭게 들어선 지방정부의 어떤 좀 단체장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체계가 좀 바뀌었다. 예. 그래서 이걸 대단히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예. 왜냐하면 원래 민주당이 내놓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이 내놓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거부감이 저는 근본적으로 작동한 부분들이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울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각각 동상이몽을 너무 많이 해오고 있는 거죠. 예. 사실 부산이 주도가 돼가지고 그런 울산 경남에 많은 양보를 하면서 끌어왔는데 결국 그 양보의 체계 속으로 울산과 경남이 들어오면서도 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예. 내부적인 불만도 굉장히 비판도 많았고 그래서 차제에 굉장히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예. 경남 같은 경우는 부산이 주도하면서 특히 김경수 전 도지사가 있을 때는 대단히 전향적으로 왔었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부산한테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고 또 경남은 워낙에 지자체 자체가 넓다 보니까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 남부 경남의 이 지역마다의 요구 요건이 다 다른 거죠. 그렇군요. 부울경 메가시티가 부산된 대신에 박완수 경남지사가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두고 울산은 빼자. 네네. 우리끼리만 하자. 그래서 이제 행정통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부울경 메가시티와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까? 예, 이거 저는 사고의 차원부터가 다르다. 그런데 정치학에서 일단 지역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체계가 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론 그 바탕을 두고 있는 이론 체계가 다릅니다. 근데 이 지금 불경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통합을 조금 지체시키고 기능적인 통합 중심으로 한번 먼저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들어있는 반면에 이 행정통합은 바로 정치적인 통합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연방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통합체인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 통합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체계여서 저는 그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다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럼 울산을 빼면 울산은 또 다른 데랑 통합 움직임을 하려고 그럽니까? 울산은 원래부터 예. 그러니까 불경 메가시티 논의가 나왔을 때부터 울산은 대구 경북권에 굉장히 많은 조금 관심이 가 있었죠. 예.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경남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는데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면 경남과 부산의 주도권이 휩쓸려 들어갈 거고 예. 거기서 경로로 타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갈 바에야 예. 부산 경남보다 훨씬 잘 사는 도시인데 예. 오히려 경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소지역주의 동맹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좀 더 넓혀나가고 지역 발전을 꾀하는 게 맞지
맞지 않냐 이런 것들이 지역 내부의 목소리로 굳어질 그렇군요. 탓인 거죠. 이게 이제 소도시냐 대도시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른데 예. 이게 이제 통합을 통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뭐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따오자 이런 게 네네. 있을 텐데 그러면은 광역단체들이 이렇게 특별 연합이 됐든 메가시티가 됐든 하려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뭐 좋은 게 이점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가장 큰 이점은 일단은 파일을 키워놓으면 중앙정부가 하고의 교섭과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협상력. 예,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낼 가능성이 많고 네. 특히 행정통합 같은 게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을 만약에 이루어낸다면 예. 그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엄청난 예산 많이 따올 수 있다. 예, 따올 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는 거죠. 명분이 되는 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산업적으로 지금 동남권의 산업 기반들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데 네. 서로 기능적으로 좀 유관 산업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색다른 또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저는 많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남과 부산이 울산을 제외하고 둘이라도 통합을 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근데 현실적인 가능성이 적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근데 저희들이 그 보통 이제 정치학 이론에서도 통합을 정치적인 그 통합을 중심으로 끌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이미 이론적으로 많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능주의적이거나 혹은 신기능주의적인 입장을 통해서 예. 좀 뭔가 물 밑에서부터 거대한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예. 움직임이 중요하다. 근데 행정통합은 그런 움직임하고는 전혀 사실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적다. 특히 이 행정통합을 하려면 두 가지 허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그 겁니까? 허들은 주민투표를 넘어야 됩니다. 주민투표 메가시티는 주민투표 필요 없죠. 아. 그렇지만 주민투표를 넘었어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으로 주민투표를 넘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그걸 특별법으로 못을 박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제도를 뒷받침해줘야 돼요.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수도권에 120명이 넘는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과연- 것들이 쉽지 않고 음. 또 이 과정에서 왜 그러면 불경만 행정통합하고 다 봐주냐? 네. 다른 지역들도 그렇죠. 또 그건 반대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 무엇보다도 저는 경남과 부산의 단체장들, 예.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네. 이 상충되기 때문에 음. 합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다만 이제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지명, 도시명, 네네. 지자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남과 부산이 합쳐요. 이게 하나로 되면은 행정 명칭 하나로 되는 건가요? 뭐 저는 부경시라고 했으면 아, 좋겠는데 그러면 저도 제가 부경시, 예. 부경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아, 때문에 예.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아마 부경시는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예. 뭔가 새로운 아마 제3의 명칭으로 아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산, 진주, 예. 창원, 진주 예. 그걸 창원, 진주. 마창진 마창진. 시로는 만들 수 없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창원으로 거기에서 통합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창원이라고 하는 게 덩치가 워낙 컸기 컸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 주도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이제 또 페이버들을 준 거죠. 예. 진해하고 마산에는 예. 그러면서 통합창원시로 가져온 건데 예. 부산하고 경남은 제가 볼 때는 인구 규모의 덩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제가 이제 마산 진해 창원인데 뭐 예. 지명을 좀 헷갈렸던 것 같고 그러면은 뭐 그 이름은 뭐 부경시가 됐든 뭘로 한다고 치고 예. 그럼 단체장 한 명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그럼 뭐 부산시장도 예, 예. 경남지사도 기득권이 있는데 이걸 내놓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초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박형준 시장은 또 이제 지금 재선 시장이고 예. 뭐 3선에 도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개인적인 이해관계들이 아마 고려가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박형준 시장이 대선에 도전한다. 네. 그럼 당연히 이 시장 자리는 그냥 비워둘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율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원래 개념대로라면 사실은 지역구 통합이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어렵죠. 정치적 이해관계이기 예.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이 지금 프레임 안에서는 그닥 음. 큰 요소로 저는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마창진 그래서 창원으로 통합됐는데 여기에서 이런 게 좋았다 이런 뭐 이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려야 되겠다 벤치마킹할 만한 게 좀 없을까요? 마창진 통합은 벤치마킹할 부분은 그래도 뭐 규모를 키워가지고 일단 100만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저는 특례시로 지정이 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헌을 한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특례시에 맞는 권한들이 많이 주어졌죠. 뭐 재정적인 혜택도 있었던 예. 거고 그다음에 어떤 도시의 자치권도 굉장히 강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들을 저는 마산 하포구라든지
창원 마산 하포구라든지 창원 진해구 같은 데 있는 주민들이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분들은 예. 여전히 창원이 주도하고 있고 예. 창원이 그냥 반사이익들을 다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어서 예. 아직도 내부의 지역 갈등이 굉장히 많고 음. 심지어 심하신 분들은 지금 다시 재분리하자라고 아.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아, 많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차라리 그다음에 이제 마산 진해 창원의 통합 창원시가 갖고 있는 문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거 내가 결정한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 이제 부작용들도 예, 조금씩 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렇군요. 자,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지역 소멸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부산,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도 지금 지역 소멸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당연히 인구가 내려앉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저희들 줄어들고. 한때 400만까지 육박했던 도시인데 네. 그거 지금 떨어져서 330만 초반대까지 예,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한 도시가 인구가 거의 뭐 한 60몇만 명이 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주변에서 이 상태로 인구의 자연 감소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부산이 아마 300만 명급 대도시 규모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도시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부분들- 문제가 이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젊은이들이 거죠. 빠져나가고 고령자들만 남아 있고. 그렇죠. 어디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라고 이야기를 부산이니까 또 노인과 바다의 바다. 도시라고 이야기를 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렇게 되는 거는 수도권으로 유입됩니다. 그렇죠. 제가 볼 청년들이 때는 정확하게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게 인천 아닙니까? 인천. 제2의 도시를 두고 예. 인천이 인구 유입되는 그 수준만큼 예. 우리가 인구 유출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부산- 정확하게 인천으로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그만큼 수도권에서 빨아들이는 힘이 강한 거죠. 만약에 경남과 부산이 합쳤다 그랬을 경우에 청년 유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청년 유출 막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아, 그건 또 별개의 무조건 행정 통합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인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행정 통합을 해서 어떤 중앙 정부로부터 엄청난 행정 통합에 따른 엄청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그걸 갖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기반들을 만들어내고 기업도 유치하고. 그렇죠. 거기에 또 일할 수 있는 지역 혁신, 지역 대학 혁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역량들을 만들어내고 예. 이런 것들이 매치됐을 때만이 저는 오히려 바깥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찾아오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산 경남의 젊은 인구들은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무르는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거는 저는 당장 행정 통합에 따른 당장의 이익으로 저는 표현되지는 않을 거다. 예.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져가야 될 문제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행정 통합을 통해서 지역 소멸을 막았다고 할 만한 국내 사례는 아직 이렇게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로 좀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본 규슈 산업대의 류영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도 이제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이 사회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일본 전체의 전국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건 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특히 물론 한국보다는 좀 상황이 나을지 모르겠지만 일본도 합계 출산율이 현재 1.43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도심부에서는 그나마 인구가 유입이 있거나 하다 보니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일본에는 오이타현이라는 자치지체가 한 군데인데 이제 그곳에 나카츠에무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행정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이제 아사히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이제 주민분이 한 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역이 현재 일본 총무성 조사에 의하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한 4년 동안 전체 이런 식으로 소멸된 곳이 이제 전국에 164곳이 소멸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없어질 지역이 3,600곳 이상이 된다라고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일본에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행정 통합을 통해서 지역 소멸을 막아낸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이 하고 있는 행정 통합과 비슷한 사례, 뭐 똑같은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가장 비슷한 게 일본이 예전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이제 시정촌 통폐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가장 비슷한 사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근데 이게 약간 한국과 일본이 좀 감각이 다를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떤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그리고 지자체 서로 간에 이제 힘을 모아서 어떤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한 발상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이 시정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던 지역들을 합해서 좀 더 효율화를 추구한다라거나 조금 행정 효율 쪽의 개념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약간 지방 소멸 쪽으로 접근한 곳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도치기현에 있는 도치기시 같은 경우인데 도치기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4개 지역을 통폐합을 해서 이제 시를 만드는데요. 그게 2011년에 하나의 시를 더 통합하고 2014년에 또 하나를 통합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80만 인구를 계속 이제 유지시켜 가면서 지역의 소멸을 막는 그런 식의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네, 일본 지자체도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행정 통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역 소멸을 예방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일본이 지역 소멸을 극복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극복하는 중입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표현인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정책을 통해서 소멸의 속도를 조금 줄이고 있을 뿐이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아직 일본도 획기적으로 막았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조금 몇 가지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일본의 시도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관계 인구 개념이라든가 어떤 정주 인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역과 지역에 꼭 어느 곳에 살 필요가 없이 그 지역을 응원할 수 있는 인구들을 뭐 늘려가자라는 발상으로 이제 발상을 전환시키라든가 일본의 후쿠이라는 곳에서 시도했던 후쿠이 모델이라는 게 있었죠. 후쿠이 모델을 통해 이제 후쿠이 모델이라는 건 이제 지역의 어떤 교육 환경의 개선, 그다음에 여성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준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주택에 대한 부담률을 낮춰준다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의 이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랑 제도를 재정비한다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지역으로의 이주 인구를 이제 증가시키는 형태로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예, 류영진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 교수님 들으셨죠? 일본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고 뭐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관계 인구 늘리기, 네. 정주 인구를 끌어오기 위해서 하여튼 인구 늘리기가 네. 관건인 것 같은데 이런 사례를 이제 국내에서도 당연히 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뭐 평가하세요? 국내에서도 도입은 하고 있고요. 근데 마창진 통합이라든지 청주하고 청량입니까? 그때 같이 통합을 네. 시도했던 그런 시도들도 우리한테 있었고 그래서 네. 뭐 저희들은 그런 마창진 통합해서 통합창원시 만들어진 이런 것들도 성공 사례에 저는 속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는 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 사례의 어떤 성공 케이스로 저는 벤치마킹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좀 다른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시정촌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 작은 도도부연에서 맞습니다. 그런 작은 단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단위에서 인구 100만 이하의 그런 도시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건 인구 700만 수준의 예. 거대한 두 개의 광역지자체의 통합,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저는 구분해서 좀 접근할 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외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겠습니까? 아, 지역 소멸을 막는 방법. 저는 뭐 아까 전에 지금 우리 교수님이 유경민 교수님이 류영진 교수님. 예, 유영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좀 인구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서 접근하는 방식. 관계 인구. 예, 관계 인구. 지금 저희들은 관계 인구란 말을 안 쓰고 저희들은 생활 인구. 생활 인구. 예, 생활 인구라고 하는 개념을 정주 인구 개념하고 좀 대치해서 쓰는데 그런 인구 개념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인구 예.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좀 모색하는 것 저는 이런 거는 괜찮은 방식이고 예. 그다음에 좀 너무 큰 단위에서의 정치적인 통합만 추구할 게 아니고 예. 좀 기능적인 통합들. 근데 경남과 부산 간에는 물 관리 문제라든지 광역교통 체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소 관련한 그런 생산에 관한 문제라든지 다양한 산업적인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 분업적인 차원에서 예. 그런 어떤 연관 효과가 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것들을 조금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면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되는 예. 거죠.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그 일본에서 교수님 전달해 주신 것처럼 최근 4년 동안 160개의 지자체가 지역이 소멸됐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리고 80대 여성분 한 명만 계시다가 그분이 다른 데로 가면 그 지역은 소멸한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곧 마주해야 할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소멸의 문제,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고요. 이 지역 소멸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역 통합이 됐든 다른 방법이 됐든 이 지역 소멸의 문제만큼은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지역 소멸 예방을 위한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